중요한 것은 의료 대란. 예. 제가 아까 우리 최홍 의원한테 보여드렸습니다. 예, 저도 조갑재 씨와 그분이 함께하는 서정갑 대령이라고 이 보수 중에 극우적인 그 분인데 아스팔트 보수의 원조들이잖아요. 그런데 이분들이. 이분들이 그러면 헤이라이시는 물러가라 못 살겠다 가라. 제가 이걸 읽어봤는데 조선일보에 냈다면서요? 네, 조선일보에 광고를 냈는데 통렬하더라고요. 의사들은 병마와 싸우는데 대통령 의사와 싸우고 있다. 권력자의 무능은 그 자체로 범죄이다. 무능한 통치자는 만참, 만번이나 목을 치므로도 부족한 역사의 범죄자이다. 주술인가 신탁인가 교시인가 왜 2,000명이냐. 네. 총선용으로 내질렀다가 참패한 뒤에도 붙들고 있는 2,000이라는 숫자 도대체 무슨 도깨비냐. 야. 못 살겠다 갈아보자 외치기 시작하면 대통령은 불행해진다. 이렇게 조갑재 씨, 정규재 씨, 그다음에 윤창중 씨, 서정갑 씨들이 윤창중 씨도 합세했습니까 지금? 윤창중 씨는 유튜브 보셨어요? 못 봤죠? 예. 난 통화를 한번 했어요. 추석 인사. 예. 했는데 예. 얼마나 적나라하게 했냐면요. 이 지금 윤석열 정권과 이 무리들에 대해서 박수치고 있는 이 무식한 보수들은 일제시대 때 덴노하이카 반자에 하던 놈하고 똑같다. 이런 놈들은 정권이 바뀌면 잡아다가 생선 가시에 살을 발라내듯이 다 발라내서 전부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. 이렇게 말씀하고 제대로 있어요. 파악하고 있네요. 그래서 거의 우리가 말하는 것은 너무 약과입니다. 지금 정규재 씨도 마찬가지고 보수가 무너지고 있고 조선일보 칼럼에도 엑스파일에서 더 이상 정권을 옹호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할 정도인데 특히 의료 대란은 지금 시작이잖아요. 이제 의사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의사가 지금 안 나오잖아요. 지금 여기 뭐라 그랬냐. 5년간 2,000명씩 1만 명 의사를 늘리겠다니 시작도 하기 전에 3만 5천 명의 의사 인력을 감원시켜버리는데 성공했다. 그렇잖아요. 아이고, 그렇죠. 본과 적절한 4년, 예과 2년, 인터넷 2년, 한 10년에 약 3만 명이 넘는 그 의사들이 지금 다 유급되고 아예 배출이 안 돼버렸으니까. 근데 이걸 놔두고 한동훈 대표하고 이거를 논의 안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? 그러게 말씀입니다. 유승민 의원이 정한 대로 이건 정말 직업 윤리가 없는. 아니 우리 민주정부 때 이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.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당 대표 하실 때 매번 정례 회동을 하시는 거고 당정청 협의라고 하는 것이 늘 이런 문제들을 조율하고 정리하고 사전에 또 대책을 만들고 하느라고 만나는 거 아닙니까? 당은 또 당대로 민심을 전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또 쓴소리를 하고. 근데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한 사람의 뜻, 그 한 사람의 뜻도 자기 뜻인 것인지 부의원이 시켜서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그런 거 아니면 일체 토를 달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.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물어본다는 사람도 그거를 대통령한테 무슨 공식적인 건의나 이런 통로를 통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부인한테 전화해 봤더니 2,000명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더라. 이런 식의 얘기를 그냥 당당하게 하고 황당한. 너무너무 황당한 사람들입니다, 진짜. 우리 최강 의원님께서는 그 한동훈 그 검사를 청와대 계실 때 봤어요? 아니요, 본 적 없습니다. 이름만 들었고. 근데 한동훈 대표는 사실 여기 정치적 이제 생명의 기로에 쓴 거 아닙니까? 본인이 무슨 절벽에 뛰어내리려면 뛰어내리겠다는데 지금 뛰어내려야 될 시점 아닙니까? 진작에 몇 번을 뛰어내렸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송 대표님만 하시더라도 법조인이시지만 예전에 이제 학생운동, 사회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 정치적인 공력을 오랫동안 쌓으신 다음에 정말 힘들게 당대표가 되신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녹아있는 여러 가지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그게 무시할 수가 없다. 그러니까 한동훈과 윤석열의 삶이 국민에게 이렇게 불행을 자꾸 안겨주는 이유가 결국 그런 거 아닙니까? 그 친구들 그 검사, 특히 정치검사의 속성을 잘 아시겠지만 오로지 자리를 탐하고 권력을 탐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던지고 모든 것을 걸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를 얻게 되면은 거기서 최대한 권한을 남용해 가면서라도 또 다음 자리를 노리고 이렇게 가다가 그러니까 그 국민들의 생각이 어떻고 국민들의 행복이 어떻고 삶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아예 안중에 없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 온 것이 국민들의 성원이나 지지를 받아서 갔다기보다는 그냥 그 카메라 조작 화면 앞에서 어떻게 포즈를 취하느냐 뭐 이런 걸로 어차피 보수 언론은 우리를 편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살아가다가 막상 이제 정치력을 발휘해야 될 자리를 얻고 보니 그간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월급 나오고 사람들 와서 머리 조아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
그렇다면 나름대로의 어떤 식견이 있다면은 거기서 정치력을 발휘하고 실력이 나오는 건데 그런 게 너무 없으니까 홍준표 시장 같은 사람이 그냥 대놓고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. 너 당에 장악력도 없는 친구가 그 전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? 저 제2의 황교안이다. 그 뭐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검사하다가 뭐 무슨 박근혜 정부 때 이상하게 총리까지 지냈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보여준 행보보다도 훨씬 못한 길을 갈 거라는 게 홍준표 씨 눈에도 다 보인 거 아니에요? 제2의 황교안 그런데 황교안 총리는 가발 아니죠? 아니라고 본인이 나중에 삭발로서 입증하지 않았습니까? 그렇지. 그걸 약간 다른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참 이게 아쉬운데 지금 이 만찬 회동이 끝나고 나서 소위 친한계로 불리는 김종혁 그다음에 최고위원 신지호 이 두 사람이 다 나오고 동기 친구들이 한때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몇 안 되는 한동훈 편이더라고요. 이 사람도 말할 기회를 안 줬다. 이렇게 또 김재원과 그쪽에 추경호는 또 뭐 말할 기회가 있었다 그러는데 이건 애들 장난도 아니고 한동훈 대표는 그 있으면 무조건 많이 잡고 이야기를 했어야죠, 사실. 대통령이 당연히 당대표 말씀하십시오. 그렇죠.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게 되는데 그런 A가 없는 대통령한테는 자기가 마이크 잡고라도 이야기했어야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독대 요청이라는 것도 별도로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이걸 공개화시켜서 또 대통령실을 압박하는 게 되니까 화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이게 서초동 편집국장이라는 별명 낮게 언론 플레이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실도 이제 한동훈을 불신하고 저하고 똑같은 걸 느끼셨네요. 저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. 왜 얄팍합니다 이거죠. 독대 과정에서 이런 불화가 생기느냐. 진정성이 안 보이고. 그러니까 어차피 얘기를 해도 안 받아줄 것 같다는 거 한동훈 윤을 너무 잘 아니까 이게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이제 외곽을 때린 건데 이게 정치검사들이 해먹는 전형적인 수법이잖아요. 뭔가 이 프레임을 만들어서 지들이 원하는 방향을 설정해놓고 이놈이 작업 들어오네. 그쪽으로 몰고 가니까 바로 윤석열은 아는 거 아니에요? 윤과 윤 입장에서는 서로 그 잘 아는 수법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니 이놈이 나한테도 지금 이렇게 기술을 거네. 이런 얼마나 불쾌했겠습니까? 저는 그 심정이 이해가 가요. 그러니까 나는 한동훈 대표한테 정치인을 거듭날려면 여기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. 본인 마음에 따라 정말 그 자기 이미지 관리 립 서비스가 아니라 의료 대란의 문제의 심각성을 정말 이해한다면 자기가 단식 투쟁을 하든지 여기서 결단을 내리고 안 되면 이번에 최상병 특검 자기가 말한 대로 3자 특검 합의해서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저는 그럴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는 근데 저는 지금이라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한동훈 그 대표한테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한동훈 대표 여기서 결단을 내려야 돼요. 그래서 최상병 특검법 제2의결을 통과시켜버리든지 아니면 김건희 그 특검법을 통과시키는데 8명만 찬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? 비밀 투표인데 어떻게 알겠어요? 장동혁이나 다 하세요. 한동훈의 오른팔. 여기서 판이 깨져야 한동훈도 살 기회가 생기고 국민의힘도 회생의 기회가 생깁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이렇게 하면 공동 침몰인데. 당연한 말씀이신데 그럴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니까요. 그러니까요. 아니 그러나 저는 뭐 청명해 주거나 한식해 주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한동훈은 정치적 지금 생명이 기로에 있거든요. 여기서 토사구팽에서 이제 사라질 거냐, 한번 뭔가를 결단해 볼 거냐에 갈림길에 서 있다. 근데 그렇게 설사 마음을 먹었다고 해도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당내 지지 기반을 확고해서 당대표 한동훈이 깃발을 들면 그러면 뭐 최소한 20명이라도 그래 우리는 같이 간다. 뭐 제2결이 필요하면 제2결도 하고 뭐 발의하면 발의도 하고 같이 단식할 거면 단식도 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도 기댈 때가 있어야지 글쎄. 등을 비비는 거죠. 글쎄 그래도 없잖아요. 장동영 의원 말고 뭐. 아니 이준석도 뭐 단기 필마로 싸우다 토사구팽됐지만 살아나잖아요. 정치는 권력자가 못 죽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죠. 나는 한동훈 그 대표한테 충고를 한다면 선배 정치인으로서 정치인으로 여기서 태어날 거냐 여기서 검사 출신으로 그냥 한번 폼 잡다가 사라질 거냐 갈림길이다. 여기서 한번 붙어라. 대통령한테. 저는 이대로 폼 잡다가 사라진다에 안 펴입니까? 500원을 걸겠습니다. 절대 못합니다.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. 대세는 유튜브, 그중에서 스픽스.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.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.